안녕하세요. 주린이 본격 감정 기복 방송 티끌 주식하다의 티끌입니다. 오늘은 기본 따상에 따따상도 가능하다는 공모주, 이거 한번 들어가 봐?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확실히 욕심나긴 합니다. 올 3월은 공모주의 계절이라고 하네요. 세상에 상장하는 공모주가 무려 14개나 됐어요. 공모주 상장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IPO, 기업 공개로 기업이 최초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에 공식 상장하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이 되는 것, 그래서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공모주의 계절이라는 3월에서 가장 큰 대어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이름만 딱 봐도 제약회사, 백신회사, 그래서 코로나19와 무척 관련이 깊은 회사, 딱 느낌이 오죠? 더군다나 3월에 공모주 청약 방식이 기존과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싸들고 오면 올수록 그 싸들고 온 돈에 비례해서 그 주식이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막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돈 넣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기주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넣었다가는 구경도 못하는,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다고 해요. 그래서 개미들은 공모주는 거의 갖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를 쓸어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균등 50%, 비례 50%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주의 주식이 있다면은 5,000주는 비례로 분배를 해요. 돈을 많이 넣는 사람 순으로 돈에 비례해서 분배를 하는데, 나머지 5,000주는 균등하게 최소 단위 청약 조건만 갖춰도 한 주 이상 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막 계산을 해보니까 32만 5천 원이면 최소 6주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자료조사를 시작했어요. 국내 대표 백신 생산 기업으로 그동안 독감, 대상포진, 수두 백신을 개발해서 판매해왔고요.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외에 2개의 그 코로나19 백신 회사에서도 우리 것도 좀 생산해줘 하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백신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나올 경우에 코로나19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나마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진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구경도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백신이 굉장히 찾는 곳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업의 가치는 최대 5조 원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바이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공모주 가격이 6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를 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기업 실적을 보면 2020 상반기에만 해도 750억 원 손실을 봤는데 하반기에 백신 위탁 생산 덕분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백신이 부족하다고 전 세계에서 아우성인 걸 보면 향후 한 1, 2년 사이에는 계속해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나서 더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찾지 않게 된다면 그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기존의 독감, 대상포진, 수두 백신,
외에 플러스 뭐 항암제 같은 그런 약품들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상관없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에 대한 열풍은 대단했어요. 유튜브만 잠깐 검색을 해봐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공모주 청약 전에 꼭 알아야 될 10가지,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균등 비례, 어느 증권사가 유리할까, 이런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유튜브께서는 그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6개 증권사 중에 어떤 순서대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런 정보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는다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주식 초보자들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오늘 3월 9일에 대단한 열풍이었어요. 청약 시작,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5조 원 가치에도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 한 주라도 더 받겠다고 증권사 문전성시,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지난해 10월 초에 있었던 빅히트 공모주 청약이었습니다. 빅히트는 우리나라 국민 아이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방탄소년단이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니까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빅히트만 사면 당장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로 엄청난 광풍이 불었습니다. 빅히트 공모주 청약 첫날에 8조가 몰려서 경쟁률이 90대 1이었고요. 마감이 됐을 때는 58조 원이 몰려서 1억을 넣어도 2주 받는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완전 반전이 일어났어요. 4천억 몰린 개미들 어쩌나, 빅히트 주가 물량 대거 풀려, 22% 폭락 빅히트, 기관은 던지고 개미는 샀다. 이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많은 분들이 뉴스에 나와서 울분을 토하면서 도대체 빅히트 이 청약 가격을 정한 사람이 누구냐부터 제 기억에 아마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또 방탄소년단에 의한 그 성과들이 막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막 보이면서 다시 빅히트의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그때 만약에 폭락 됐을 때 던진 사람들 지금 아마 후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면서 공모주라는 게 이게 좀 혼란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주라도 더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팔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해서 최대의 수익을 남기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몇십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족 명의까지 계좌를 다 동원하면은 9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낼 수 있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막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 주식으로 투자를 하려는 걸까? 도박을 하려는 걸까?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내가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결국 도박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애를 써서 단기간에 그런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땅을 파봐라, 그 돈이 나오나. 더구나 예전에는 비례 분배를 해서 돈 싸질러 간 사람만 그 공모주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균등 배분도 일정 부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도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너무 어리석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그 말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 그 판단도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다 발품을 내가 열심히 팔아서 투자한 시간 대비 짧은 시간에 200만 원 혹은 900만 원의 수익을 얻느냐, 이게 아니라 주식을 대하는 나의 마인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기에서 내가 여러 유튜버들께서 알려주시는 그 요령을 가지고 내가 성공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식을 대하는 이 태도, 이 마인드에는 내가 정한 규칙에는 내가 스스로 규칙을 어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 계속 이런 식의 공모주에 욕심을 낼 것 같고 일반 주식 거래에서도 단타 욕심을 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제 자신에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 내가 정한 그 주식 투자 규칙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렇게 바라보기로 했어요. 3월 18일 날 증시에 상장이 되면 한 달은 지켜볼 거예요. 그 사이에 빅히트처럼 막 보름도 안 돼서 대폭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따상에 딱따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현상의 폭락과 폭등에 흔들리지 않고 한 달은 쭉 지켜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기업이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이 있을까?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기업인가를 중심으로 저는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확신이 든다면 들어가자. 그때 뭐 폭등을 했든 폭락을 했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성장의 확신이 든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뭐 한 주든 두 주든 들어가 보자.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미련을 버리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3월 공모주의 계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 내일은 꼭 들어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계신가요? 부디 어떤 결정을 하셨든지 간에 잘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